네, 강프로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너무 힘이 없죠. 이번 주간의 하락폭을 보더라도 하나마이크론의 하락폭은 6%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이미 요 정도만큼의 갭으로 주가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유상증자를 받는 규모 자체가 발행 주식의 한 10% 정도입니다. 그쵸? 10% 정도인데 이 10% 정도를 한다는 건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한 1200억 정도 요 정도 나와요. 계산하기 쉽게 1000억 잡고요. 여기 보면 채무상환자금이 25% 정도가 들어가 있죠. 이만큼은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27%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대주주가 납입 안 하면 어떡해요?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10%만큼의 물량이 희석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줄어들어요. 지분율이 줄어들면 여기가 막 40%, 5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마이크론을 뺏긴다?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나 머트리얼즈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국 시장에서의 그쵸 삼성전자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사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쵸 그냥 대주주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그냥 의미 자체가 약간 좀 불편하다 그 정도입니다.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입니다. 추측.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증자 관련된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증자 때문에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가 밑에다가 삼성전자 주가를 그쵸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붙여놨죠. 삼성전자에서 HBM을 실패하는 부분을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DS 부문장도 바꿨죠. 그쵸? 이쪽 반도체 사업부의 CEO도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하겠죠. 딱 두 가지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삼성 걱정하지 마라. 연예인 걱정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하이닉스만 메인으로 가져가기에 싫겠죠. 둘이서 경쟁시키고 가격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HBM의 장점이 있습니다. HBM의 장점이 그게 뭐겠습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문제시되었던 게 재고 부담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이 주가가 안 빠졌으면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이미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막 8만원씩 9만원씩 이렇게 가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73,000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보자.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상승에 대한 이격도가 발생을 하겠죠. 하락했을 때는 하락에 대한 이격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은요. 주가가 변동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격도를 조절하는 상황이 있다.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평선이 늦게 뜨니까 하락하는 즉 눌림목 구간을 만들지만 하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재료가 있는데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유상증자까지 더해져서 이격도가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평선은 위에 있고 주가는 밑에 있죠. 만약에 이게 사양산업이고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마이크론이 무슨 뭐 구멍가게 아니죠. 삼성전자 벤더입니다. 삼성전자 파트너고 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는 HBM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익률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대를 23년도에는 원래부터 안 좋았어요. 경기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보통 두 자릿수의 이익률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하나마이크론은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내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타점을 찾자. 그러면 이 타점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은 0.7%, 0.3%입니다.
이때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340%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요, 제가 조회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가 돌파에 대한 상황, 가격 효율에 대한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종목군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종목군을 제가 공략한 내용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태성입니다. 언제 공략했죠? 일단 3%, 11%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월 30일 날에도 25% 상승하는 시가 구간의 공략이 들어갔죠. 돌파 구간에만 공략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더라도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세요. 어때요? 돌파 구간에만 공략을 하고 있고 26%, 22%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떨어지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15% 정도의 상승을 금요일 날 또 보여줬다. 즉 떨어지더라도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는 점, 돌파 구간에서 나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태성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 밑에 펌텍코리아 있죠. 펌텍코리아. 자, 내용 보더라도 어때요? 이틀 동안 제가 시가에 매수한 결과 6%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그 전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에도 5% 정도의 상승세, 이틀 동안 10% 이상의 상승 구간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돌파 구간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내가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뭐예요? 돌파 구간에 있다. 돌파 구간은 뭐예요? 탄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마이크론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떨어지고 멈추고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높다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하나마이크론이 더 밀릴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지금 73,5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미증시가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왜? 삼성전자 떨어지면 환율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가격대에서는 한국 시장에 악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뭐랄까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더 밀어 제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이 가격대에서 저가를 형성할 거다. 하지만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봤을 때 못해도 15%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다중바닥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겁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돌파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입니다. 어때요? 전기 관련주들 35% 며칠 안 걸렸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최근에 강하죠? 우리기술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23%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다 보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원리,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타점을 잡는지 그 공부거리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아까 전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 보셨죠? 2주입니다. 2주 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수익 전환을 시킬 건가, 손절을 할 것인가. 손절할 땐 막 10%, 20%씩 손절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쵸? 아무리 맥스로 가더라도, 그쵸, 내가 2주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물론 내가 들어간 비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지만 가격을 활용해서 내가 2주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보유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보유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보유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의 상황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이번에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의 종목이 움직이는 특성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뜬다는 거고, 주가가 떴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더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다 올라왔을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격도로 한다. 이걸 뒤집어 놨을 때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하방 이격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의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 기술적 반등 구간을 맞춰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유상증자 구간에는 신주인수권을 무조건 매도한다. 하지만 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을 더 사들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싸게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들,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실시간 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